성공하는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깊어지고 조금씩 넓어지는 삶을 산다. 그것들이 모여 드넓은 바다가 되고 깊은 산이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그 지점.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어려워. 하는 그 지점이 있죠. 그 지점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번 더 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에드 마일렛의 한 번 더의 힘입니다. 2022년 출간 즉시 아마존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인데요. 저자는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노력하는 한 번 더의 습관을 통해 전기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삶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사람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평범한 목표를 이루고 후자는 특별한 삶을 살면서 특별한 목표를 성취합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돌아서는 적당히 머무르는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향한 놀라운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기서 끝낼 때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마일렛의 한 번 더의 힘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의 정체성에 한 번 더를 장착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체성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삶의 모든 부분의 결과를 좌우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정체성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성공과 부, 성취의 한계를 규정한다. 동시에 당신의 감정과 대인관계, 자긍심의 질적 수준을 통제한다. 나아가 정체성은 당신이 현재 가장 진실하게 유지하는 생각과 개념, 믿음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상대에 따라 당신의 표정이나 행동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한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정체성이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즉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모순에 찬 삶을 살아간다. 다시 강조한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매일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목표를 위해 나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서슴없이 물론이고 말고 라는 답이 즉각 나와야 한다.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를 바꿔서는 안 된다. 앤디 워홀이 말했듯 나를 바꿔야 한다.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목표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목표를 맞추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계속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고 배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할 줄 안다.
충만한 성공과 행복은 이 재설정 과정에서 탄생한다. 정체성을 바꾸면 우리 삶에 등장하게 될 놀라운 것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는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 방송에서 한결같이 강조한다. 당신의 내면에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세팅하라.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장착하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당신에게 한계를 주입시켜온 외부의 힘에서 자유로워진다. 한 번 더의 정체성은 당신의 내면에 담긴 모든 메시지를 장악함으로써 당신에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통제력이라는 재능을 선물한다. 인간의 정체성은 유아기에 형성된다. 어릴 때 인간은 그야말로 백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감수성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항상 즐겁고 무엇이든 잘 받아들인다. 어린 인간은 외부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왕성한 흡수력을 가진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부모, 친구, 교사 등등에게서 배운 것에 기초해 외부에 대응하는 법을 활발하게 익힌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알려준 것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진실은 그 누구도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릴 때 우리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방식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합쳐진 것이다. 불행히도 어린 시절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래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줄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내게 공부머리는 없구나. 어차피 노력해봤자 재능 있는 친구들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 이걸 해내기에는 내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결국 이 같은 외부의 평가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정체성 중 일부로 뿌리를 내리고 만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장하면서 우리는 가능성보다는 한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한계가 우리의 강력한 정체성으로 굳어진다. 그 한계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누가 왜 설정해 놓은 것인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들었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기에 받아들인 정체성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망치고 실패하는데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번 더의 습관을 갖게 된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공은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삶과 성과를 통제한다. 정체성은 일종의 자동 온도 조절기다.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당신 삶의 조건들을 설정한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너무 덥거나 추우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에어컨이나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를 찾는다. 바깥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다. 예를 들어 외부 기온이 섭씨 40도라 하면 당신은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온도를 24도로 낮출 수 있다. 외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히터를 가동해 실내 온도를 24도로 높일 수 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똑같다. 당신이 언제나 24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이 너무 뜨거울 때는 내면의 자동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시키고 너무 차가울 때는 데울 것이다. 즉 당신의 삶은 늘 24도 정도의 적절함을 유지할 것이다. 당신이 이룬 성과가 당신의 정체성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이를 당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낮춰버릴 것이다. 나아가 삶이 얼음장 같은 바닥을 찍고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경험 또한 당신은 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24도에 맞춰놓은 채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갈 것이다. 어떤 모험도, 어떤 결단도, 어떤 도약도 당신이 맞춰놓은 한결같은 24도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체성의 온도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 승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고학력 등등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만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이다. 정체성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점점 24도 이하의 수준으로까지 추락하고 말 것이다. 성공은 정체성의 온도와 정비례한다. 정체성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신은 강해진다. 한계 조건들을 극복해낸다. 나아가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이다. 당신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뛰어난 재능, 지식, 사고력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높고 담대하게 설정된 정체성 수준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1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피트니스 정체성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노력 끝에 1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년 후 당신은 예전 체중으로 복귀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신이 선택한 다이어트 식단이나 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다. 당신의 정체성 조절기가 24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0kg을 감량하는 것이나 10kg을 중량하는 것이나 24도 범위 안에서 적절히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당신은 늘 10kg을 뺐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정체성의 온도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선택한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이 빛을 발한다. 24도에 맞춰진 삶은 제 아무리 뛰어난 다이어트 레시피와 운동 방법이 동원되어도 언제나 예전으로 돌아간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먹으며 생각한다. 또 빼면 되지 뭐. 10kg이나 뺀 적이 있지 않은가? 다시 강조한다. 성공이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적당한 적절한 온도 범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다시 예전의 온도 설정으로 돌아간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돌아갈 길을 찾는데 뛰어나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현재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괜찮은 직장인일 수도 있다. 종종 당신은 100만 달러, 1000만 달러의 은행 잔고를 상상하며 미소를 짓곤 한다. 하지만 당신의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10만 달러의 연봉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의 다음 단계로 나갈 의지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은 큰 행운을 통해 1000만 달러를 벌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1000만 달러의 가치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정체성 조절기는 10만 달러의 수준으로 당신의 삶을 돌려놓을 것이다.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 못 가 모든 돈을 탕진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라. 1000만 달러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00만 달러짜리 정체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성공의 핵심이다. 몇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10만 달러를 벌든 1000만 달러를 벌든 사는 내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체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는 대부분 이미 성공에 대한 정보, 코칭, 전략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은 오직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될 뿐이다. 바로 이 장벽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고 올바르게 일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한다. 반드시 기억하라.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퇴로를 끊어내는 순간 당신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적당한 온도를 찾지 마라. 매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온도에서 살아남아라. 24도의 피트니스와 불호는 38도의 피트니스와 불을 달성할 수 없다. 성장과 변화를 끌어내는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상상과 현실 사이에 갇히고 말 것이다. 정체성의 온도를 끌어올리면 그만큼 더 많은 곳에서 성공을 맛볼 것이다.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일, 가정, 자기개발, 건강, 대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각별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가? 정체성을 끌어올리면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곳에 숨은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 이유를 외부 조건과 환경에서 찾는다.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팔주나 운동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야. 그것만 없었으면 100만 달러는 충분히 벌었을 텐데.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충분한 높이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런 결과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일시적인 좌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이런 시련을 목표로 가는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과속 방지턱 정도로 여길 것이다. 일시적인 좌절을 맛본다 해도 이를 끝없는 실패에 대한 핑계로 삼지 않을 것이다. 이 시련과 좌절을 넘어서면 결국 획기적인 온도의 삶에 도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행동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러면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는 매번 쉽게 돌아가고만은 적당하고 평범한 수준에 설정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라. 나는 현재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가? 오늘 하루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것인가? 한 걸음 물러날 것인가? 정체성 전환의 3가지 핵심 요소. 삶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는가?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과 목적, 연대라는 3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 성서의 마태복음에는 다음의 구절이 담겨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확히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기는 열쇠는 출중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다. 믿음이다. 당신의 온도 조절기에도 같은 이치가 통한다. 즉 당신의 정체성도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위치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등 그 어떤 신앙을 막론하고 신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의 사실 또한 믿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신이 당신을 24도의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신은 원할 것이다. 인생의 큰 산들을 여기서 저기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고.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굳게 믿어 의심치 않기를.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던지는 경향이 있다.
신을 믿는다고 말하며 경전을 읽고 예배에 나가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한 믿음을 착실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건강이나 재정, 사업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확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너무 남발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당신의 정체성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높고 큰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당당하고 강력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 캐나다의 철학자 앤서니 더글러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행동이 선의에 기초할 때 우리의 영혼은 후회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삶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 가치 지향을 믿는 대신 그저 삶의 현재 위치에서 끝없이 자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책과 후회, 탄식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은 24도의 삶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책의 목소리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던가. 그때 내가 승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을 텐데. 3년 전 이혼한 후 내 인생은 완전히 꼬였어. 카페를 열자마자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시작했지. 역시 난 불운의 아이콘이야. 세상이 불공평해서 당신이 이런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 이혼한 사람,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사람들 중 이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자책하는 사람만큼이나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책과 성공이 엇비슷한 비율이라면 당신은 둘 중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하겠는가? 자책은 삶의 도화지에 하얀 곡선을 그려넣는다. 계속 하강하는 삶에서는 새로운 정체성 창조가 불가능하다. 자책과 좌절에 빠진 당신은 더 이상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깊은 수렁 속으로 틀어박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호출하지 않을 것이다. 삶을 망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자책의 눈물을 연료 삼아 쓰고 있는 인생 시나리오를 팽개쳐라. 선한 행동을 하고 타인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외쳐라. 사업을 번창시킬 것이라고 은행 잔고를 쌓아갈 것이라고 소리쳐라. 주변 사람을 소중히 대할 것이고 낯선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라. 이 약속들을 삶의 모든 부분에 반영한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자책이 아니라 목적, 가치 지향적 태도가 이끄는 삶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일에 당신의 온 마음을 쏟도록 만들 것이다. 당신의 뇌는 듣는 대로 작동한다.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말하면 뇌는 당신의 현재 모습에서 좋은 부분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가치 지향은 당신의 정체성 은행 잔고를 탄탄하게 쌓게 해줄 현금이다. 정체성 은행 잔고를 파탄으로 몰고 갈 대출이 아니다. 새로운 연대구축. 영성작가 T.F. 화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38도의 삶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당신이 24도의 삶에 머무르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근접성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당신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믿음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지식과 생각은 당신의 일부가 된다.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체성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삶에 포함되어 있는 19도, 20도, 21도, 25도, 28도, 30도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쉽고 강력한 방법이지만 결별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당신을 가두는 관계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채택해야 할 방법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삶의 대부분은 결별을 선택하지 않은 채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결별이 너무 어렵다면 대안이 있다. 상대의 온도 조절기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나 평생의 친구와 작별하기 어려울 때 가능한 접근 방식이다. 핵심은 당신은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반사체라는 것이다. 서로의 내면 온도 조절기를 높여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첫걸음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 목적이 이끄는 삶, 새로운 연대 구축으로 무장하면 당신은 이제 정체성 변화에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모두가 여기서 끝낼 때 한 번 더 하라. 정체성은 자신감과 어떻게 다른가?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온도 조절기다. 그리고 자신감은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 하나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다. 그렇다. 자신감이란 언제나 자기 신뢰의 형태를 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감에 넘칠 리는 만무하다. 삶은 자신감 없는 사람에게 어떤 자리도 내주지 않는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당연히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조금의 의심이라도 들면 공포로 마비되고 만다. 의심은 당신의 온도 조절기를 낮추는 외부 조건의 대표적 산물이다. 부정적 사고의 인큐베이터다. 의심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즉,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보호해야 한다. 당신 생각의 좋은 부분을 장악하려 침투한 잡초들을 뿌리 뽑아라. 마음의 잡초는 의심의 크기만큼 무성하게 자란다. 동시에 자신감의 크기만큼 빠르게 사라진다. 의심, 불안, 나약한 태도를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신감은 우리 내면에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감정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짤 수가 있다. 시인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 뒤에 있는 것과 내 앞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잠시 책을 덮고 이 말을 깊이 새겨보라. 당신이 원하는 자신감이 어떤 것인지, 그 자신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그런데 당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버린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감은 자취를 감춘다.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 스스로와 싸우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다른 싸움을 위해 아껴놓은 에너지를 당신 스스로와의 싸움에 소진하고 말 것이다. 대부분의 인생 문제가 그렇듯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가장 힘든 것은 첫걸음이다. 하지만 나는 장담한다. 당신의 생각 열차가 머릿속의 정거장을 벗어나자마자 당신은 행동에 필요한 동력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첫걸음을 떼면 새로운 과정이 펼쳐진다. 그 과정에 걸맞은 새로운 방법과 태도가 당신을 찾아온다. 그 방법과 태도가 당신의 열차를 달리게 해주는 탁월한 연료가 되어줄 것이다. 자신감의 반대편에는 자기 파괴가 존재한다. 자기 파괴는 우리 내면에 침투한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 기승을 부린다. 자기 파괴는 좌절, 낙담, 의심을 먹고 산다. 기업가 셰인 페리시는 이렇게 말했다.
낙관주의자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는 당신의 성공을 기필코 가로막을 것이다. 자기 파괴는 삶의 모든 성공과 행복을 부인하도록 당신을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나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심호흡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그리고 천천히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기록한다. 그런 다음 이를 시각화해 마음속에서 도려내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 처음에는 생각을 기록한 다음 이를 도려내도 그 잔상이 마음에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이 방법을 반복하는 동안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그 생각의 잔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침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 번 더의 습관과 태도를 새로운 정체성에 정착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획기적으로 쉬워진다. 모두가 여기서 끝내고자 할 때 나는 한 번 더 한다는 약속을 지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누구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한 번 더의 질문. 올바른 질문을 던져라.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지금껏 수없이 만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이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살아가면서 각별히 숙고하지 않는다. 생각은 그저 우리에게 무심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생각이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한다. 따라서 질적으로 뛰어난 생각을 얻고 싶다면 질문의 질을 바꿔야 한다. 생각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이 통제한다. 당신의 뇌가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조정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당신이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더 나은 질문은 더 나은 답을 낳고 더 나은 답은 더 나은 삶을 낳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놀라운 과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들거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질문을 던진다. 자기 내면의 정체성 온도를 낮추는데 익숙한 것이다. 그들은 쉬운 길을 간다. 그들의 답은 대체로 두려움, 분노, 불신, 자책, 후회, 결핍에 버무려져 있다.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대원들은 다음의 질문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내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다음의 질문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지?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변명하지?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벌어진 상황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궁리를 하는 사람 사이의 삶은 그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다. 평범한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을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덜컥 겁부터 집어먹는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뇌는 압박과 걱정, 두려움에서 피할 길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될 수밖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질문을 잊지 않는다.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에 도달한다. 때로는 올바른 질문이 쓰디쓴 답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한 자기 반성은 언제나 삶에 유용하다.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만 상투적인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결코 숨을 곳이 없다는 깨달음을 강력하게 확인하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올바른 질문은 우리 내면의 지혜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낸다. 차가운 반성과 비판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힘을 얻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실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작 진실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침착해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다.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는다.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번 더 답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더 올바른 질문을 얻는데 유용하다. 한 번 더 답을 얻는 것은 더 다양한 기회를 찾는데 유용하다. 답을 찾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얻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극작가 외젠 이오네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답이 아니라 질문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던질 가치가 있는 강력한 질문을 한 번 더 발견한다면 삶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벌벌 떨며 어떻게든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는 버려라.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질문을 찾아내라. 질문이 클수록 그 질문 앞에 선 우리는 겸손해진다. 나는 내게 인생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매일 위대해질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라. 거창하고 과장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다. 매일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그 하루가 심오해지고 위대해진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큰 질문을 꾸준하게 그리고 한 번 더 던질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큰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고 그 질문을 충분히 음미하라. 조용한 곳을 찾아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에 몰입하면 그때 나타난 답은 당신에게 분명 소중한 것이 되어줄 것이다. 답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마라. 오늘 찾은 답과 5년 후 찾아낼 것 같은 답을 비교해보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삶을 바꾸는 한 번 더의 질문들.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를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변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명쾌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탄식하는 대신 그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났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우기 위해 하나 더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을 하나 더 찾는다면?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는? 그리고 하나 더 찾는다면? 미루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한 번 더 써볼 방법이 있다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더 있다면? 상상력을 동원해 하나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찾는다면? 의욕을 되찾는 방법을 하나 더 짜낸다면? 앞으로 5년 동안 가슴에 새길 문구 하나를 더 찾는다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영화배우 루비디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큰 선물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길로만 다닌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크고 올바른 질문을 찾고 또 찾아라.
그러면 그 고통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지혜로운 질문만 남는다. 당신이 찾아낸 질문들은 점점 더 당신의 삶을 그윽하고 깊은 향기로 채울 것이다. 에드 마일렛의 한 번 더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스포츠 경기 해설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이지 끝날 때까지 끝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열정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